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혈액형 O형이면서 소양인, 소양인들의 그 불로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앞전에 B형이면서 소음인, A형이면서 태음인 이 두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런데 강좌를 그 1강 B형, A형 쭉 이어서 보는 게 낫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특별하게 뭐 혈액형별로 확연히 다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약간씩의 차이점, 그 차이점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앞 강좌 B형, A형 그것부터 쭉 보시는 게 보다 더 그 이해가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O형이면서 소양인들의 그 특징은 비대신소, 비라는 건 비장이라는 건 그 비비할 때 비장,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용어가 틀려요. 양방에서는 비장을 췌장이라고 그래. 우리 한방에서는 비장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소양인들의 특징인 그 비가 실해요. 쉽게 말해서 뱃속이 실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콩팥이 약하다. 신소. 그래서 신장이나 콩팥이나 그 말이죠. 그래서 토실, 이 비위를 목화토금수에서 토장기입니다. 오행상. 그래서 토실, 그렇습니다. 토가 실하다는 얘기죠. 이 소리는 가히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토가 실한 만큼 계속 체질상 죽을 때까지 콩팥을 해쳐. 자체적으로. 비가 너무 실하기 때문에, 실하면 어느 한쪽이 강하면 어느 한쪽이 위축을 받아서 약해져요. 이 인체의 그 오행상 학술적 정설이. 그래서 일반인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 같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풀이해가면서 동양의학을 말하기 때문에 가만히 제가 빨리 말을 못하는 이유도 이 어려운 내용을 그대로 하면 오히려 저는 쉬워요. 근데 이걸 쉽게 일반인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하려니까 전문 용어도 풀이를 해줘야지, 또 가급적이면 전문 용어를 쓰지 말아야지, 이게 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또 뉴스 시간에 뉴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듣는 게 훨씬 좋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어떤 게 뱃속이 실하면 콩팥이 약해진다. 따라서 이 실한 것을 깎아내야 돼. 어느 정도 너무 실하니까. 그래야 콩팥이 상하지 않아 가지고 하체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용어로 이걸 토국수라고 그래요. 토라는 건 비위를 말하는 거예요. 오행상 토가 수를 해치는구나. 수라는 건 콩팥 방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장을 해친다는 얘기죠. 토국수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그래서 수가 위축을 받아가지고 아래가 점점점 약해져. 평생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이 토가 실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하고 약해진 수를 계속 보강을 해야 돼. 그 보강을 하는 그 약초, 그걸 지금 논하고자 이런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편으로 오장육부간에 이 토가 수도 그 해치지만 이렇게 또 한편으로 수가 약해져 가지고 수국화를 못해. 수라는 건 콩팥이라고 그랬어요. 콩팥은 심장의 심장의 열, 심장에 불을 끄는 장기거든. 그래서 불 끄는 장기에 물이 부족해. 물이 부족하니까 심장에 불이 나게 돼 있어. 그러면 심장에 열이 생기고 위가 실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평형이 맞지 않는 형태입니다. 얼굴이 벌겋거나 또 잠을 못 자거나 잠을 못 자는 게 전부 신수, 신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심장에 불이 나서 번거로운 열이 있어 가지고 불면증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불면증 환자는 전부 이렇게 콩팥에 진액이 생기는 이런 불로초를 먹여야 돼요. 그래서 불로초 제가 후반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 수가 약점이고 단점이기 때문에 소양인들은 죽을 때까지 이 콩팥이 상하지 않게끔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 병 안 생기고 중풍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게 안 생기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의도는 병 안 걸리고 오래 살자, 죽더라도 중병 걸려서 고통받고 죽는 거하고 건강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사를 하자. 자연사를 하더라도 건강관리를 해야 자연사가 되는 것이지 건강관리 하지 않으면 절대 자연사가 안 된다. 이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핵심은 이 소양인들 핵심은 바로 이 비실비실, 토실토실 이것입니다. 이걸 바로잡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은 배가 나오죠. 내장지방, 숙변 이런 따위로 뱃살, 또 뱃살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 비주사지라는 게 비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위, 뱃속의 내장지방, 숙변은 반드시 그 기가 꺼죽으로 가. 그래가지고 살이 두꺼워져. 얼굴도 빵빵해지고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뱃살이 나오고 다이어트 이런 것이 문제죠.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무병장수의 토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처를 평평하게 보통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무난하게 아까 말한 그 수는 올라가고 화는 내려가고 수승화강을 이뤄 가지고 기가 잘 돌게 이렇게 해줘야 오장육부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건강 관리가 되는 것이고 무병장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뱃살은 뭐 습담의 원인이기도 하죠. 전문 그 용어로 습담이라는 건 쉽게 풀이해서 내장 지방, 묽은 내장 지방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꾸 쌓인다는 얘기죠. 자꾸 두꺼워지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살찌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토실인데 이 병증은 어느 한 장기의 문제로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뱃살이라는 건 이 오장육부 상호 간의 그 유기적인 관계의 불협화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뱃살과 비만은 그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 중에 그 중에 간기라는 게 있어요. 간의 기가 평화롭지 못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뱃살이라는 게. 그래서 간기를 한번 또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체 내에서 기를 발산시켜 가지고 가지 않는 곳이 없어. 손끝, 발끝까지 와. 머리끝, 하늘 끝, 땅 끝, 손끝, 발끝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오장육부 내부간에도 기가 엄청 분산이 돼. 막힘이 없이 그렇게 소통을 시키는데 아주 1등 공시냐. 물론 폐도 그렇지만 간이라는 건 기본이야. 기가 막 분산되는 게 이걸 전문용어로 소설이라고 그래. 소설. 그래가지고 이 인체 내에 그 막힘없이 기가 잘 빙빙빙 도는 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다른 용어로 기분이라고 그래. 기의 분산.
그래서 막힘없이 기가 잘 돌 때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가 바로 소설이 잘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여튼 누구든지 기분이 좋으면, 그러니까 어디 몸뚱아리 어디 뭐 쑤시고 저리고 어디 뭐 결리고 뻑적지근하고 이런 게 없이, 이게 전부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내부간에 소설이 안 되면은 뻑적지근하고 아프고 땡기고 그런 거야. 이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막힘없이 빵빵빵 다 뚫리고 기가 잘 돌면 기분이 좋은 거야. 기분이 좋다는 말이 바로 간의 소설 작용을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누구든지 기분이 좋아야 돼. 몸이 어디 아픈 데가 없어야 돼. 그게 최고 좋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기분의 그 작용은, 그러니까 대변, 소변, 밖으로 나오는 건 전부 이 간의 기야. 간의 그 기분 작용, 소설 전문용어로 소설 작용. 그러니까 대변, 소변, 뭐 땀, 뭐 가래, 뭐 눈물, 콧물, 뭐 정액, 월경, 이 모든 게 간의 소설 작용인 것입니다. 간의 기분이 좋다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월경도 나오고 정액도 나오고, 기분이 안 좋으면 정액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아주 고통스럽죠. 월경도 마찬가지. 월경 주기도 불규칙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 기분이 안 좋으면 콱 맥힐 수도 있고 그래요. 대변, 소변도 마찬가지. 대변이 잘 나와야지 기분이 안 좋으면 변비가 오죠. 또 소변도 조절이 안 되고, 시도 때도 없이 나올 수도 있고, 소변이 안 나와가지고 소변이 안 나오면은 얼굴에 화가 팍 생기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땀도 마찬가지야. 땀 나오는, 하여튼 밖으로 나오는 건 전부 간의 그 소설 작용이야. 기분의 형태야. 그래서 땀이 나와야 하는데 땀이 안 나올 경우가 또 있어요. 병적으로. 그런 경우도 상당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소화도 마찬가지야. 소화도 비위하고 간하고 서로 상호 소통이 돼야 돼.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은 어느 한 장기가 다 전담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화면 비위로 하는 것 같죠. 사실은 뒤에 있는 간의 기하고 소통이 돼 가지고 간의 그 기분, 소설 작용, 그게 도와줘 가지고 주물럭 소화시키는 거야. 협동작용을 해 가지고 모든 인체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어느 한 장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까 말한 소변이라고 그랬어요. 소변이나 대변이나 전부 뭐 대장 방광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장 방광이 간의 그 소설 작용하는 그 기운, 간 기의 도움을 받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대장 혼자만 대변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방광요도 단독으로 소변을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전부 오장육부 협동작용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혀의 능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혀의 그 근본이 심장이야. 심장의 능력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인체의 각 기관은 전부 어느 한 기관이 됐건 무슨 하나의 하는 일이 전부 오장육부 협동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뱃살,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야. 아까 뱃살을 얘기했죠. 뱃살에서 이제 간기가 한 그 기능이다. 간기의 일부를, 그러니까 쓸개는 간의 일부입니다. 해부를 해보면 이 간이 있다면 쓸개 딱 달라붙어서 조그맣게.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이 쓸개도 간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분화하자면 그렇게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간기다.
쓸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래서 담즙이라는 것 쉽게 말해서 소화액이거든. 이게 소화액, 쓸개즙. 쓸개즙은 쉽게 말해서 간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 자체에서 쓸개즙이 만들어져 가지고 잠깐 쓸개에 저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 가지고 필요시에 소화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담에서 쓸개즙을 콱 짜준다. 콱 짜주듯이 이렇게 위장으로 이렇게 넘어오죠. 이 소화액이. 그게 담즙이죠. 그러니까 쓸개도 간기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포함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로 쓸개는 그 소화하기 힘든 그 육식을 소화를 잘 시켜요. 그래가지고 소화하기 힘든 육식을 아주 전문적으로 뭐 이런 곡식이야 뭐 자연스럽게 무난하게 소화시키지만 특히 소화하기 힘든 육식을 잘해요. 소화를. 그래서 이 육부 중에서 최고의 그 소화기관이 바로 담이다. 그러니까 쓸개가 소화시키는 기관 중에서 으뜸이다. 이렇게 의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쓸개는 통틀어서 간기다. 간기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이 간의 소설 작용하고 위장의 협조가 잘 돼가지고 소화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돼. 근데 문제가 있는 걸 소통이 잘 되는데 이게 막혀. 간기가 뭉쳐가지고 그래서 비 위에 기를 막 보내줘야 하는데 소화가 잘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삼파선이 가로막혀가지고 비 위하고 간하고 그 사이에 가로막혀서 소통이 안 돼. 간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간병이 생기는 거예요. 뭐 지방간이나 지방 간경화나 간암 이게 전부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목토불화라 하는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목이라는 건 간을 말하는 거예요. 목화토금수에서 간. 토라는 건 비위. 서로 화합이 안 된다. 그래서 불화다. 전문용어로 목토불화라 하는 것입니다. 뱃살 나오는 것도. 그래서 이러한 배가 나오는 현상도 간기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렇게 여기고, 간기의 그 소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위와 간담의 그 불협화음의 하나인 병증으로 이해를 하고 이걸 목토불화라 명명한 것이죠. 즉 토실이 되는 것입니다. 토라는 건 비위라고 말했어요. 비위가 실하다. 그 얘기야. 토실. 분명히 안 좋은 얘기입니다. 토실.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하지만 비주사지라고 했어요. 비가 너무 실하면 비라는 건 반드시 그 기가 사지로 간다. 손발로 간다. 손발로 가는 건 전신으로 간다는 얘기야. 전신의 피부 꺼죽이 자꾸 두꺼워질 수밖에 없죠. 배가 나온 사람은 그 내장지방, 숙변 그런 기가. 그래서 다이어트, 뱃살 이건 전부 뱃속을 해결해야지 아무리 무슨 경락 마사지고 뭐고 아무리 해봐야 그때뿐이야. 여자들 흔히 그 얼굴이 빵빵한 여자들은 이게 보기 싫어가지고 이게 얼굴 축소하는 마사지를 많이 하거든. 근데 그 며칠 있으면 다시 또 원위치 돼. 근본 뱃살을 해결해야 돼. 요즘에는 많이들 배워가지고 얼굴 축소를 뱃살과 동시에 하는 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게 올바른 그 다이어트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두꺼워지는 건 무조건 하고 뱃살을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해봐야 헛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얼굴도 빵빵한 얼굴도 이렇게 뱃속을 해결해 하고 피부가 두꺼워서 뚱뚱해진 것도 뱃살을 해결해 하고 어떻게 됐든 이렇게 뱃살과 비만 이건 어떻게 됐든 이 내부의 그 기가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다. 즉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안 되는 것이다. 소설이 안 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것이다. 뭐 소설이나 기분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비만의 주범은 뱃살이다. 그래서 그리고 간기가 막혀 기가 뭉쳐서 이런 건 병원에 가봐야 몰라. 검사해봐야 아무 이상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나타날 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한의학은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학문이야. 현대의학은 보이는 학문이고 현대의학은 결과만 얘기하는 거야. 이 한방은 결과를 포함해서 근본 원인, 그 원인, 절차, 과정 이걸 다 논하는 학문이거든. 근데 현대의학은 그렇지 않아요. 예컨대 위암이다 칩시다. 위암 검사는 병원에 가면 이제 보통 병원에 가서 당신 위암이다. 최하 3기, 4기예요. 1기, 2기는 관심도 없어요. 눈으로 딱 확인해서 암 덩어리가 있네. 그래야 당신 암이다 그래. 근데 우리는 또 한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본 시작부터 다 파헤쳐내. 예컨대 속쓰리다. 속쓰리면 속쓰림의 원인은 주로 소민들이 많은데 소민들은 그 위벽이 얇아요. 위벽이 부실해. 튼튼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외부로부터 그 안 좋은 그 자극적인 뭐 화학적인 뭐 농약이라든가 뭐 화공약도 이런 조그만 자극만 받아도 금세 그 얇은 그 허약한 위벽이 상처가 난다거나 무슨 그 염증 형태도 나타나요. 위벽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점 뭐 위염 속쓰림도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속쓰리다 그런 걸 한방에서는 그때부터 위암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방에서는 속쓰림이다 그러면 위암하고는 전혀 뭐 상관없는 걸로 얘기를 하거든. 위암 검사할 때 속쓰리인데요 소용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과정을 또 논해본 그 일도 없고 그 사람들은 결과만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체의 근본 원인 그 과정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보다도. 이미 결과로 위암이다 그러면 3분의 1을 잘라야 돼. 3분의 1 다 잘라내거든. 그러면 그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요? 그 엄청 고달프죠.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근본 원인, 절차, 과정까지 다 논하는 그 한의학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내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간기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에 기가 뭉쳐서 이게 뱃살도 되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간기가 뭉쳐서 뱃살이 되고 토실토실이 되면은 수생목이 안 돼. 수생목이라는 건 수라는 건 콩팥하고 그러니까 신장이나 콩팥이나 그 말입니다. 이 목화토금수 수장기야. 수. 그러니까 콩팥 방광은 목은 간이야. 그렇게 수생목이라는 건 콩팥이 간을 살린다, 간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야. 근데 서양인들의 특징이 이 목화토금수에서 수가 제일 약해. 그러니 수가 충분치 못해. 그래가지고 간을 살려주거나 간을 도와주거나 뭐 보태주거나 이런 걸 잘 못해. 그래서 간도 약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간에 그 원활한 그 기가 핑핑핑 잘 돌고 간 기능을 잘 해야 하는데 이거 간 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콩팥이
간을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래서 수생복이라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이 무병장수와 직결된 그 장기가 오장육부 중에서 바로 수기인 것입니다. 신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40이 넘는 나이에는 무조건 하고 이 수기가 점점점 말라요. 수명이 이제 점점점 단축이 돼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수명과 직결된 이 수기하고 수명하고는 정비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양인의 최대 단점인 콩팥을 보강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올바른 건강 관리고 무병장수의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의 불로초는 바로 검정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검정콩이냐? 검정콩은 검정 씨앗이죠. 사람이 해부를 해보면 오장육부 그 색깔이 다 틀려요. 폐는 하얗고 심장은 붉으스름하고 비위는 누르스름하고 간은 푸르둥둥하고 콩팥은 거무죽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은 검은색으로 가. 그래서 또 씨앗은 씨앗으로 가고 사람의 콩팥이 인간의 씨앗이죠. 콩팥에서 정액이 나오죠.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씨앗은 콩팥이다. 따라서 씨앗은 씨앗으로 가야 돼. 그래서 늙을수록이 씨앗을 좋아해야 돼. 육류보다. 육류는 당장의 그 에너지가 좀 곡식보다는 뭐 2배 이상 에너지가 나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힘이 늙으면 수에서 나옵니다. 신수가 원해야 돼. 쉽게 말해서. 신수가 안 하면 얼굴에 첫째 보습이 잘 돼가지고 얼굴에 윤기가 나. 윤기가 나는 건 신수가 원한 거야. 근데 늙으면 자동으로 이제 얼굴에 주름살이 가고 이제 보습이 안 돼서 신수가 말라간다는 증거야. 그래서 얼굴이 뭐 욕심이 뭐 50이 넘었는데 주름이 안 간다고 하는 건 뭐 욕심이고, 그러나 최대한 신수를 채워줘 가면서 하면 정말로 얼굴에 주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찬주름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됐든 검정색을 띤 씨앗, 이걸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 검정깨, 검정쌀, 밥을 하면 온통 까매. 특히나 소양인들은 검정 콩밥을, 검정깨 이런 걸 많이 접해야 돼요. 그래야 만수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그 뼈나 골수가 좋아야 치매도 안 오고 그러거든. 이게 전부 그 콩팥이 하는 역할이라, 골수 채워주는 거. 그래서 머리가 총명해지고, 늙어도 머리가 총명해요. 그리고 치매 이런 것도 없고, 뭐 깜빡깜빡하고 뭐 이런 거 전부 그 치매 초기 증상이죠. 뭐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고, 이럴수록이 검정콩을 좋아해야 돼요. 검정콩이 이제 신장이 좋아지니까 신장이 골수를 채워주고 머리를 총명하게 해주고 또 신수를 환하게 해서 천주름도 없애주고, 그 최고의 그 화장품은 겉에서 바르는 건데 최고의 화장품이 신수를 채우는 거야. 그래서 보습이 저절로 되죠. 천주름이 없어지죠. 그래서 최고의 미용 식품이 바로 검정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그 심장이 번거로운 열이 생겨요. 그래서 불면증도 생기고 늙으면. 그래서 적당히 청심을 해줘야 돼. 심장을 맑게. 일반 식품으로는 연근 반찬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연금 반찬 나오면 그 한 접시를 다 먹어요. 나도 원래 태양인 쪽이기 때문에 심장에 열이 있어요. 소양인은 태양인보다 열이 더 많아, 이 심장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양이는 연근 반찬 받다 보면 한 접시 다 무조건 다 혼자 다 먹어버려요. 예. 그리고 시장에 가면 그 자반, 검정 콩자반 그것도 예, 딴 사람 먹기 전에 다 먹어버려요. 예. 그게 불로초니까. 식당에 나오는 불로초 가끔 나오는데 그 맛있는 고기 반찬 뭐 이런 것만 좋아하고 그거 별로 욕심을 안 내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소양인의 최고 불로초가 검정 그 콩이니까 식당에 콩 잡아 나오면 한 접시 다 잡수라니까. 예. 그게 최고 좋습니다. 하여튼 검정 콩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늘 가까이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항상 검정 콩을 그렇게 조금 먹지 말고 양이 부족해요, 솔직히. 저는 얼마 전에도 가끔 그래요. 아예 그 검정 콩 한 말 사가지고 저 제기동에 가면 검정 콩을 사는 그 옆에 바로 방앗간이 있어. 거기다 딱 맡겨. 10,000원이면 10,000원인가? 한 말 빠주는데 가루 20,000원인가? 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한 20,000원 안짝으로 빠져요. 한 말에 한 100,000원 정도. 그것도 좋은 콩. 그러니까 콩도 큰 건 양 논리로 봐서 큰 건 음이야. 조그마한 그 쥐너니 콩 이건 양이야. 양이 더 힘이 세. 그러니까 같은 검정 콩이라도 조그마한 쥐너니 콩을 한 말 사가지고 맡겨. 가지고 그냥 볶지 않고 이거 그냥 빠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볶지 않고 그냥 밤에 그 풀비린내 나서 이걸 못 먹어. 그래서 약간 살짝 볶아가지고 가루 내주세요. 그래. 그러면 고소하니 맛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예 그냥 미숫가루 타먹듯이 하루에 한 두세 잔씩 타서 먹어요. 사무실이 됐건 뭐 집이 됐건. 항상 생활화 해야 돼. 그러면 정말로 머리털도 다시 나고 까만 것도 까만 머리가 되고 한 1년 2년 계속 생활화하면 이 검정콩 가루를 이렇게 내 말 듣고 머리가 까매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검정콩을 뭐 하여튼 떨어지지 않게 하여튼 계속 미숫가루 타먹듯이 먹어요. 그냥 밥을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자기 검정콩 떨어질 일은 없대요. 그 정도로 이게 좋습니다. 근데 볶아서 그냥 검정콩을 그 씨앗을 볶아서 먹으려니까 팍팍해서 못 먹겠더라고. 그러니까 미숫가루 타먹듯이 해야 최고 올바른 방법이야 이게. 그래서 거기다가 이 사람 그 암 예방할 수 있는 그 좋은 소금, 천일염 이런 것도 간간하게 타서 먹으면 더 좋고 뭐 설탕도 좀 필요한가? 설탕도 필요하니까 인체가 설탕도 좀 넣고 좋은 소금 대신에 좋은 소금 그 미국에서 수입한 그 바이소금 이거 하지 말고 이거 미네랄이 별로 없으니까 미네랄이 풍부한 그 천일염 이걸로 그래서 설탕 그러니까 꿀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소금 좋은 소금 이렇게 간을 맞춰 가지고 먹으면 참 맛있더라고. 예. 그렇게 하면 저절로 얼굴에 주름도 없어지고 머리도 다시 까맣게 나고 그래요. 저도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금년에 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열심히 좀 먹어야 할 것 같아요. 한동안 또 게을러가지고 이걸 안 먹었는데 하여튼 50 이상 되신 분들은 얼굴의 미용을 위해서도 이렇게 주름이 없어지니까 이걸 대신에 열심히 먹어야 돼요. 예. 뭐 먹다 보면 그렇게 뭐 효과가 없습니다. 아주 매일 먹어야 돼.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뱃살과 다이어트는 현재 제가 그 식품으로 개발돼 가지고 시판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 공간에서 이 제품을 얘기하면은 또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삼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다음에는 그러니까 소양인의 블루초는 검정콩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AB형이면서 태양인의 불로초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저를 처음 보신 분은 꼭 구독을 한번 꼭 눌러주세요. 붉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구독. 딱 누르면 까만 글씨로 딱 변해. 예. 그 두 번 다시 누르면 안 돼요. 예. 다시 또 원위치 되어 버리니까. 그리고 이 좋아요. 좋아요는 뭐 보실 때마다 눌러주세요.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제가 또 힘이 나니까. 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